능력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부족해. 뭐가 있으면 될까요? 경력이 있으면 되겠죠. 네. 경력도 없어요. 매력이 있어야. 근데 능력하고 싸우기는 좀 부족해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이제 다 이것저것 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 돈도 없어. 돈 안 드는 거예요.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삼시세끼라는 프로의 고창편에 우리 멋진 오빠 차승원 오빠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메모해 놓고 수시로 읽어요. 제가 오늘 이 명언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교장 선생님과 여러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 앞에서 연구 수업을 하는 초임 교사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봐달라고, 좀 부족해도 좀 열정으로 좀 봐달라고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재롱을 먼저 떨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기를 쓰면 무엇이 좋을까요? 이 시간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기를 물론 다 쓰시지만 지속적으로 쓰고 빼먹지 않고 쓰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기 쓰자고 이렇게 운동에 참여하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를 쓰면 무엇이 좋을까를 이렇게 한마디씩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사장님, 일기를 쓰면 무엇이 좋을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면 제 시간을 거기에 담아놓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시간을 담아놓을 수 있어서 좋으시답니다. 우리 채베드로 네, 목사님. 첫 번째로 좋은 장점이 일기를 쓰니까 감정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의 찌꺼기를 쌓아놓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기를 써놓으니까 뭐 10년 후에 봐도 그때 상황을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감정의 찌꺼기를 처리하고 저희들이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기록해 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강조 선생님. 네. 대화가 꼭 남하고만의 대화가 아닌 내 자신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자아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두 분 어제 저희 집 오셔서 제 강의안 다 보신 거 아니시죠? 네. 그 다음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그 일기 쓸 때 기도문을 짓거든요.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짓는데, 그래서 나중에 응답받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하고 똑같아요? 저 그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X 해나가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일기를 안 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풀어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 수 있고, 옆에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반성도 할 수 있고, 또 잘하는 거는 더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고, 나를 펼쳐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정답들만 하나씩 말씀하시네요. 네, 마지막. 네. 꼴찌라서 불리합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저도 하루하루의 기억이 결국 제 삶의 기록으로
네, 되는 매개체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떠오르는 단어를 한 단어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그림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록. 자, 기록의 힘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면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기록의 힘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일기를 뭐 이렇게 쓰는 것, 또 뭐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또 사진 찍는 것도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발전의 근원이라는 얘기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잘 표현한 명언을 이참에 우리 정말 좋은 책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랄협동조합에서 그랄 일기 교재가 나왔는데 밑에 부제가 뭐냐면 80버릇 3살까지예요. 80버릇 3살까지라는 부제를 다룬 책인데 여기가 이제 이게 일기에 대한 교재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이제 일기 교재가 되는데 여기 16쪽에 여기 일기가 가진 신비한 힘이라는 편에 윤석희 교장 전 글꽃 교장 선생님께서 요 문구를 넣어주셔서 제가 눈에 딱 들어와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바보의 기록이 천재의 상상을 이긴다. 자, 굉장히 이걸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보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조금 달란트가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잖아요. 달란트가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쪽의 달란트. 근데 뭐 지식으로 말하면 바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기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저예요. 제가 뭐 악기를 하나 배우는데 악기를 배우면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음악적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만 적고 보세요. 그만 적고 보세요를 몇 번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적는 이유 감각이 없다 보니 집에 가서 그걸 보고 수십 번을 그대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기록을 안 해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의 기록이 천재의 상상을 이긴다. 근데 바보의 기록은 또 천재의 기억도 이깁니다. 아무리 천재가 기억을 잘한다고 해도 그 바보가 매일매일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면 그것을 이기지는 못하고 또 그 천재도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기록을 해놓은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무한한 상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우리가 일기를 쓸 때 한 번 정도는 마음에 새겨볼 만한 문구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기록과 발전 이 문구만 해도 저희가 꼭 일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30년 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지문아 네가 옛날에 나한테 나 울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싸워서 울고 있는데 네가 사탕 줬잖아. 그런데 그 기억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지만 제가 살아온 기록을 저도 안 해놨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것을 딴 사람을 통해서 듣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이라도 기록한다면 1년이면 365일 나를 기록하게 되고 10년이면 3650번을 기록하게 되어서 나의 역사를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기록과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기 쓰기가 정말 필요하고 노년에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나 또 조금 영화 쪽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사이드 아웃, 픽사에서 전 세계적인 대히트작을 내놨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장편 애니메이션의 몇 장면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인사이드 아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머릿속에 주 감정을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이런 감정. 어떤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이런 내용인데, 우리 뇌에는 이렇게 기억 구슬들이 장착이 하나씩 이제 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은 주로 기쁨이, 즐거운 기억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색깔마다 그 5가지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도 이렇게 똑같이 매일매일 기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요 구슬은 이제 지금 즐거운 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기억 속에 즐거운 일이 많이 기억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참 행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즐거웠던 기억들, 기쁨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기억을 안 해서 잊어버린 기쁨의 감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인생에 돌아보면서 언제가 제일 즐거웠냐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 한 8살 전까지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자, 우리 아이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것도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 가려고 집을 정리를 하다가 이 사진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냉장고, 김치 이런 것을 쌌던 박스 있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저걸 끌고 가서 우리 아이들 놀게 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끌고 왔어요. 근데 창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강아지가 거기에다 나중에 창문도 그리고 창문도 오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노는데 우리 아이들보다 더 제가 행복했던 기억이 이 사진을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 큰딸이에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얘가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개다리 춤을 막 신나게 추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즐거웠던 기억,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내가 육아일기를 썼다면 그날 저녁 때 와서 요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과 너 이때 개다리춤 추는데 그때 뭐 때문에 췄지? 그때 지나가면서 누가 웃었지? 하면서 한참을 웃고 떠들 텐데, 그죠? 우리 살면서 그렇게 즐거운 얘기를 할 화제가 매일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억붓을 하나 꺼내서 재밌게 우리 옛날 얘기하는 것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혀지거나 오래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잊혀진 기억들은 이렇게 점점 색깔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죠? 회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회색이었다가 나중에 검정색이 되면서 청소기가 쭉 빨아들여요. 쭉 빨아들여서 기억, 구슬, 쓰레기통으로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억 구슬들을 보면서 뭐 하나 좀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없으세요? 자, 이제 연배들이 아직은 이제 좀 반을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암은 걸려도 그래도 괜찮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치매. 그죠? 치매는 우리의 기억들을 하나 지워가거든요. 그래서 일기 쓰기는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아까는 기록에 대해서 일기에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간다라는 게,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나와 발전되어 가는 나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과거를, 역사를 알아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풀이 되는 실수를 막는다는 얘기도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한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일기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창의력입니다. 일기하고 창의력에 관련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와닿 하실 것 같아서 좀 젊고 예쁜 아가씨를 모셔와서 창의력에 일기가 좋다는 것을 제가 설득력을 있게 좀 여러분한테 어필을 해볼까 합니다. 잠깐. 이거 소리를 좀 키워야 되는데. 네, 지금 아이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조금 정지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뒤로 다시 돌릴게요. 만약에 거기 약하면 그 스피커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놓고 예.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했기 때문에 들어볼까요? 지금 제대로 한 건데. 제대로. 네, 요 아이유라는 배우는 일기를 쓰는 배우로 유명해요. 여기 이렇게 자막을 보시면 우리 아이유라는 분은 평소에 일기를 막 써놔요. 근데 산문으로 쭉 풀어서 쓴대요. 그러다가 그 일기를 쭉 보다가 악상이 떠오르거나 어떤 시가 떠오르거나 할 적에 이거를 이제 아이유의 노래로 이렇게 창작 활동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 활동을 할 때도 굉장한 그 창작의 원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예쁜 아이유가 정말 부지런하게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은 일단 그 정신세계는 저희가 참 건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 실수한 것도 나오고 또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밤에만 안 써요. 우리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다 밥 먹고 숙제하고 막 졸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의 메모하는 습관이 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정신이 좀 말짱할 때, 생각이 단할 때 생생한 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일기 쓰기의 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일기를 써본 사람들은 이걸 굳이 배우지 않아도 터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일기를 쓴다는 거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정대용 소장님께서 그랄 일기 교재에 보면 우리 정대용 소장님이 쓰신 글 중에 나오는데 본인이 만드신 문구 같아요. 삼찰이라고. 첫째, 성찰은 뭐냐면, 성찰은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씩 틀리죠. 성찰이라는 말은 자기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자기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분들은 다른 사람, 일기를 쓰지 않는 분보다는 앞으로 실수를 덜 할 확률이 있어요.
반복된 실수를 덜 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돌아보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머릿속에 오래 안 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때 내 친구한테 그렇게 상황도 설명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버럭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내가 화내기 전에 생각을 하고 상대에게 조근조근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가끔 읽어보면, 생각날 때보다 읽어보면 자기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통찰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마음에 병이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생각을 통제할 만한 정신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아픔에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담사가 일기를 쓰게 만들었대요. 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들어보니까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 너 그때 엄마도 옆에 있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나가 그때서야 내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말로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를 통찰하게 돼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 그 정신 치유에 굉장히 좋다는데 꼭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힘듦을 지나서 많이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예, 다 드셨네요.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면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굳이 누가 크게 위로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게 되면 이런 통찰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 다 바쁘죠. 네,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다 바빠요. 아침에 밥도 해야 되죠. 청소도 대충 해놓고 와야 되죠. 집도 정리해놓고 와야 되죠. 다 바빠요. 빨리 버스 타야 되죠. 놓치면 안 되죠. 여기 와서 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잘 관찰을 하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일기를 쓰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지나간 기억을 되짚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미처 못 봤던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군중 심리처럼 나 저 사람 싫어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비난하니 나도 그냥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나도 비난자가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일을 볼 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이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야. 이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남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나도 덩달아서 무시하는 태도로 가지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내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묻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가 자격증 하나 땄다고 그랬잖아요. 따면서 뭐를 하냐면 실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제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왜 땄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3월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제가 1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5년은 꼬박 모셨고요. 5년은 제가 주중에 일을 하게 돼서 가까이 사는 언니가 주중에 모시고 제가 금, 토, 일, 월 또는 토, 일, 월, 화 뭐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4등급을 받으셨는데 국가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격증만 있었으면 국가에서 꽤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혜택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부양하다 보면, 이렇게 모시다 보면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금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내가 조금 부지런을 떨걸.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은 싫다 하지만 반드시 노인 한 분은 돌보셔야 돼요. 예,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대비를 하자 해서 국가 자격증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론이 그런 거예요. 이제 안 해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저기서 틀어놓는 거야. 야, 어디 요양보호사 제가를 갔더니 굉장히 막 가사도우미처럼 시키더라. 노인분들이 까탈을 부리시더라.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힘들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연한 내 의견이 아닌데 어느새 남의 의견이 내 의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감동받은 일을 일기로 기록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남의 일기장 한번 훔쳐보시고 싶으시죠?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날 이거는 내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안 되겠어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짧은 것만 제가 느낌만 해볼게요. 어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 그 요양보호사는 한 독거노인 할머니를 돌보시키셨는데 이제까지 14년 동안을 돌보셨대요. 근데 이 중간에 그 옆에 정말 초고령 사예요. 한라인 복도식인데요. 여기 네 집이 있는데 한 분 빼고 할머니가 다 등급받은 할머니세요. 그래서 하루에 3분을 돌보시고 밑에 1층에 또 한 분, 하루에 4분을 이 요양보호사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년 돌봄을 받은 할머니가, 나는 토요일, 일요일에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보호사님이 안 오잖아. 나는 우리 자식들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좋아. 그리고 중요한 대소사를 다 요양보호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던 할머니들이 나도 해줘.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저희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4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매일 기다려주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맨날 반가워해주냐? 나는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돈까지 줘요.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인상이 굉장히 단아하고 화장도 말끔하게 하시고 언뜻 보면 교사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분 얼굴에 행복이 타닥타닥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와서 일기를 기록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봤다까지만 끝나면 일기에 꽃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 느낀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발전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일기에 꽃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내가 나를 자기는 요양보호사 얘기예요. 자기는 일도 하고 어르신들 사랑도 받고 돈도 받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 얼굴 표정 어디에도 한낱 요양보호사를 한다는 창피함, 부끄러움 같은 것은 없었다. 엄청난 자부심과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 보여졌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깔보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 하찮은 일이라 하여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먼저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며 당당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 제가 생각을 한번 정리했죠. 정리해서 어찌 보면 그 시간이 힘들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슬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었을 건데 그날 굉장히 열심히 돌아줬는데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웠고, 와, 나도 나중에 저런 마인드로 한 명은 해야지. 예, 아침에 가서 어차피 내 밥하고 남는 시간에 가서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말벗 해드리고 그 영혼을 이렇게 보다듬어 드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요새도 가끔 읽어요. 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어. 나도 그렇게 따뜻해지고 싶어.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면 또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것도 소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멋져요, 이 오빠. 자, 이 오빠는 박보검 오빠예요. 박보검 오빠인데 희오리가 쑥쑥하면 뭐해? 바로 자 이렇게 물었어요. 자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기 쓴대요. 일기 쓰는 남자. 뭐 쓰냐고 물어봤어요. 일기는 뭐 쓰니? 뭐 했고, 내가 오늘 뭐 했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잘못했던 것도 생각나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박보검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실수했던 일 중에 크게 실수한 일은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깊이 나중에 반성을 하는데 살짝 실수하는 거 있죠. 제 말투 기분 나빠 이런 거. 내가 그때 표정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기록을 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그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검의 인터뷰의 키는 뭐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공인이기 때문에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잘못보다 이게 소소한 잘못들, 실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배우가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겠어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아주 멋진 오빠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겠구나. 그래서 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저도 딱 느낌이 이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가끔 누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어휴, 힘들었지? 어휴, 속상했지? 얼마나 화났니?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예, 한번 5번만. 예, 좀 감정을 실어서. 예.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 속을 누가 알아줘? 내 속을 누가 알아줘? 일기에다 쓰고 내 속을 내가 알아줘야지. 그죠? 그런데 내 속을 내가 알아주고 감정의 정리가 될 때 진짜 치유는 여기서 일어나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그걸 동의하지 못하거나 남이 나를 위로해줘도 내가 그것에 어떤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도 너가 아버지를 모셨네. 그런데 그래 잘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했네. 수고했다. 지문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같이 모시고 산 분의 그 힘듦은 뭐냐면 그렇게 못한 게 생각이 나요. 네, 못한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끝까지로 정했어요. 끝까지. 그러려면 뭔가 에너지를 잘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나도 돌보고 같이 돌보고 내 감정도 돌보고. 예. 그래서 사랑에서 책임을 뺄 수는 없잖아요. 책임이 빠진 사랑은 그건 이미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려면 매일 나를 힘을 줘야 되는데 일기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재작년 12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최 베드로 목사님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굉장히
그 보람된 추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RN 국제학교에 일기 쓰기 강의를 나갔거든요. 저만 나간 게 아니고 저희 그랄 협동조합에서 5분이 나가셨어요. 5주에 걸쳐서. 첫 번째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여기는 이제 특별한 학교예요. 기독교 국제학교. 그래서 처음에 국제학교라고 봤는데 아까 이렇게 있다가 제가 화면을 편집을 해왔거든요. 했는데 그냥 교회예요. 교회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냐? 일기 아이들한테 이제 주제는 정했어요. 얘네한테 감사일기를 쓰게 하자. 그게 이제 제 목표고 이걸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감사가 드러나고 감사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이 아이들의 인성이 굉장히 좋아지겠다. 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영성이 좋아지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강의안을 짜서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나중에 일기문을 제가 이렇게 낭독하는, 이게 좀 스피커가 안 돼. 낭독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자면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 명이 하면은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명들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환경은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주변에 독서대 놓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느낌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일기를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기 쓰기 강의를 잘했나 못했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 잘한 거 필요 없어요. 예쁘게 하고 간 것도 필요 없어요. 가서 노래 같이 한 것도 필요 없어요. 결과물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 일기를 써냈느냐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지역아동센터 영상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사랑이 한 주먹 더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약간의 그 허기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허기를 조금 더 채워줘야 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고민을 막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좀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할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좀 감동을 주고 어떤 재미를 줘서 앞으로 일기를 쓰게 할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급하게 강의안을 대폭 수정을 하고 일기도 제목을 요리일기로 바꿨어요. 일단 비스켓 하나라도 먹으면 머리에서 좋은 약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리 예쁘지 않은 나를 아이오로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제가 요리 일기를 아이들에게 쓰게 했는데 그래서 막 준비를 해서 갔는데 거기 센터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애들 2-3줄도 못 써요. 애들 심란해서 일단 앉아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했는데 일기를 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A4 용지에다 꽉꽉 썼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기 운동을 하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은 마음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마음이 없었고 써서 그 마음에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 일기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 처음에 한 줄 일기를 매일 한 줄만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첫날은 한 줄 써. 둘째 날도 한 줄 써. 셋째 날은 한 줄 더 써볼까? 넷째 날은 이 말도 써볼까? 다섯째 날은 친구한테 말한 것도 써볼까? 다섯째 날은 그림도 그려볼까?
6째 날은 나 재미있었던 일 이거 써볼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일기를 쓰게 되고 아까 말한 효과들 있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자기 행동을 수정해보고 나를 토닥토닥 해보고 그런 효과들을 느끼면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되거든요. 그거에 눈을 열어주는 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작은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편집을 했어요. 제가 앞에 강의한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써내려간 것,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는 제가 몇 명만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요 하는데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와, 아이들이 다 채웠어. 와, 아이들이 다 발표를 했어.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고 저희들의 앞으로 할 일들을 이렇게 청사진을 한번 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저기에 어필을 해서 이 운동을 한번 일으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향기로운 지역 아동센터. 좀 돌봄이, 오후에 돌봄이 좀 필요한 아이들. 자, 제가 그 아이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를 가지고 도입을 했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시선 잡기가 힘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까나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까나페 요리 특징 아세요? 그냥 쌓기만 하면 돼. 크래커 쌓고, 그 다음에 잼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치즈 하나 쌓고, 뭐 쌓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쓸 줄 모르면 순서대로 써. 크래커 깔았고, 잼 발랐고, 그것만 해도 일단 5줄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일단 하나는 먹었어요. 2개 만들었는데 일단 먹어야 엔돌핀이 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쓰고 싶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다. 정말 거기 있는 선생님들 다 놀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주로 일기는 정지문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것만 주로 편집을 했어요. 자, 아이들이 발표도 아까 처음에는요 엄청 신나했거든요. 그나마 앉혀놓은 거고 정말 책상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왜냐면 왕성할 때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아이들 마음을 톡톡 두드려서 일기 쓰자. 요거를 좀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강의를 나가면 아이들은 씁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향기로운 지역 아동센터에서 요리 일기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아까 RM 국제학교, 여기는 이제 기독교적인 색깔은 좀 빼시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아이고, 예. 재작년 12월 12일 날 나갔었는데, RM 국제학교고요. 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네시스를 말한 것은 너네가 네 마음으로 좀 운전을 좀 잘해라. 이런. 여기는 이제 감사 얘기,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감사한 거 5개 좀 쓰고, 거기다 일기를 예, 아이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를 목소리로 들리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이 정말 이제 뭐는 감사하고, 처음에는 1, 뭐뭐 감사한다. 2, 뭐뭐 감사한다. 3, 뭐뭐 감사한다. 그래서, 야, 1자 빼고, 2자 빼고, 3자 빼고, 나는 오늘 까나페를 만들어서 감사하고, 고만 붙이면 돼. 그리고만 붙이면 갑자기 문장이 쫙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못 쓰겠다고 막 울던 아이거든요. 근데 다독여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했고,
아, 진짜 이 학교 가서 아이들 잘하는 거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편집을 진짜 영광스럽게도 이정훈 감독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그 파일을 볼 때마다 가끔 열어봐요. 아, 아이들 보고 싶다 이런 마음. 네. 온 국민이 일기 쓰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